이 유리수의 조밀성이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면은 어떤 실수 두 개를 잡는다 하더라도 항상 그 사이에서는 유리수가 존재하더라. 그 말은 바꿔 말해서 유리수도 실수니까 어떤 유리수 두 개를 잡는다 하더라도 그 두 유리수 사이에서는 항상 유리수가 존재한다는 얘기고요. 그렇죠? 이 논의를 조금만 확장시키면 결국 어떤 유리수 두 개를 잡는다 하더라도 항상 그 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다른 유리수들이 존재한다는 말로도 우리가 확장시킬 수가 있겠죠. 자, 그럼 제가 여기서 하나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게요. 만약에 실수의 존재를 몰랐다라고 해봐요. 여러분들이 실수라는 걸 몰라요.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성의 한계는 유리수까지가 한계예요. 그랬었다 치면은 과연 유리수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유리수들의 빈틈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. 찾아내거나. 이게 유리수의 조밀성상에 의하면 언제나 항상 서로 다른 두 유리수를 아무리 작은 간격을 잠다더라도 늘 그 안에는 무수히 많은 서로 다른 유리수가 늘 포착이 되니까. 네, 그러니까 우리가 조밀성이라고 이제 용어를 붙이지만 진짜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조밀한 거죠. 빽빽이 들어차 있는 느낌인 겁니다. 그러니까 앞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잖아요. 피타고라스 학파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유리수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요. 그게 그냥 우습게 여길 만한 건 아니에요. 실제로 유리수들 그전까지는 유리수밖에 몰랐으니까 야, 그럼 대체 유리수의 이 무한한 조밀성을 뛰어넘는 실수체계의 성질은 뭘까? 우리가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? 그 빽빽함이라는 것은. 자, 이제 드디어 오늘 마지막으로 같이 볼 이 실수체계를 설명하는 공리 중에 해석적인 성질을 설명하는 공리로 이 완비성 공리라는 것을 같이 볼 것입니다. 영어로는 이제 completeness axiom이고 completeness를 한국말로 이제 완비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것인데 혹은 뭐 연속성이라고도 합니다. 완비성. 이 완자가 완전할 완자고요. 완전한 완자. 비는 채울 비자야, 채울 비자. 그래서 완전하게 채웠다. 뭐 그런 얘기죠. 더 이상 빈틈이라는 게 없다. 유리수의 조밀성을 뛰어넘는 실수의 성질인 것이죠. 완비성. 이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? 유리수에는 빈틈이 있더라. 루트 2라는 무리수는 유리수로 표현이 안 되죠. 즉, 유리수는 빈틈이 있지만 실수체계는 그러한 빈틈조차 없더라. 그 빈틈이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. 그 빈틈이 없다라는 것을 수학적인 명제로 어떻게 쓸 것이냐. 이 수학자들이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? 그 고찰의 결과가 하나인 거예요. 고민의 결과. 늘 이제 공리를 설정하시는 그 공리를 만든 그 수학자들의 그 노고는 진짜 존경. 실수집합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 위로 6이면 그 부분집합은 항상 상한을 갖더라.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해석학 교재들을 많이 보면 이런 그림이 많이 나올 겁니다. 부분수집합 A. 어차피 이제 실수집합은 전수집합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간 요거를 요 수직선 요 기하적으로 표현하는 수직선 요 집합을 A라고 할게요. 여기서 부분집합을 잡습니다. 공집합이 아닌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나 더 뭐 이런 식으로 잡아줬어요. 그래서 요 두 구간을 포함하는 집합을 B라고 설정해 주겠습니다. 이렇게 해주면 요 B라는 집합에 대해서 이 A 집합에 상계들이 존재하죠. 막 여기서 막 점들을 찍어준다 치는 거야. 이것보다 더 오른쪽에서 점들을 찍어줘요. 오른쪽으로 갔을 때 더 크다라고 보고요. 더 뒤에 순서적으로 했었을 때 얘도 요 딱 걸치는 요거 있죠. 요 걸치는 얘도 상계잖아요. 상계의 정의상. 그러면 요 정확하게 걸치는 요 상계들 중에 가장 작은 상계 있죠. 요걸 우리가 최소 상계. 그리고 요걸 우리는 조금 더 고급적인 용어로 상한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. 상한. 실수집합에서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 위로 6이면 그 부분집합은 항상 상한을 갖는다라는 거예요. 이러한 상한이 항상 존재하더라. 실수집합이 있어요. 이렇게 부분집합 잡았어요. 이 부분집합에 상한이 있습니다.
이렇게 잡았어요? 상한 있어요. 이렇게 잡았어요? 상한 있어요. 어떻게 잡아도 임의의 부분집합, 어떤 식으로 부분집합을 잡아도 항상 상한은 얘기할 수 있더라. 이 실수집합의 원소로서. 그것이 바로 빽빽하게 들어찼다는, 완전하게 들어찼다는 이 완비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수학자들이 합의를 한 것이죠. 상한으로 설명했지 왜? 꼭 굳이 이렇게 설명했어야 됐을까? 그 완비성이라는 것을. 요거를 우리가 완비성 공리 혹은 상한 공리라고도 불러요. 상한 공리.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는 늘 오늘 여러 번 말씀드렸죠? 공리라는 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. 누가 공리 세우면 그것이 진리불변의 수학이 되는 게 아닙니다. 그보다 더 근원적인 공리라는 게 나오면 그냥 정리가 되기도 하고, 실제로 오늘 이제 다음 이후 시간에서 보게 될 뭐 단조 수렴 정리든 아니면 뭐 축소 구간 정리든 뭐 볼차노바이오시트라스 정리든 뭐 하이네 보렐 정리든 다 그 모든 명제들이 사실은 다 완비성을 표현하는 명제들이에요.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완비성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명제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. 여러 버전이 있고 그 여러 버전 중에 한 가지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. 여러분들이 뭐 당연히 그 여러 명제들은 하나의 명제를 공리로 가져가면 나머지들은 정리가 됩니다. 왜? 다 동치니까 어차피. 동치니까 얘로서 다 증명이 된다는 거죠. 만약에 상한 공리가 아니라 예를 들어 볼차노바이오시트라스 정리를 이제 순서 공리를 만족한 순서체 위에서 정의를 했어요. 이걸 이제 공리라고 받아들여요. 그럼 얘는 또 정리가 되는 거예요, 이것도. 이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? 이 상한 공리. 부분집합을 아무렇게나 잡아도 항상 상한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더라라는 것이 유리수체. 유리수집합은 꽉꽉 들어차 있지 않으니까 그럼 이것을 만족하지 않아야 되겠죠? 유리수집합은 이 공리를 만족하지 않아야 될 겁니다. 그렇죠? 그것 때문에 나온 건데. 유리수의 그 조밀하지만 유리수는 빈틈이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실수는 그런 빈틈 없다. 그거 설명하는 문장이잖아요. 그걸 오늘 가장 마지막에 볼 거예요. 유리수집합은 이 공리 만족 안 한다라는 거. 여기까지 이제 핵심은 뭐다? 실수의 완비성 공리라는 걸 이제 봤고, 그 완비성을 유리수집합은 만족하지 못한다. 그래서 유리수의 조밀성을 뛰어넘는 성질이구나 라고 우리가 가져간다라는 것이죠.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? 그럼 선생님, 실수집합이 완비성 공리를 만족한다라는 그거는 뭐 따로 증명 같은 게 없나요?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. 실수집합의 그 완비성을, 그것도 약간 좀 결과적인 얘기 아닙니까? 실수집합이 완비적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러한 완비성 공리라는 걸 설정한 것이고, 오늘은 이 공리적으로서 이 실수집합의 체계를 말씀드렸지만,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수집합을 자연수집합으로부터 구성시킬 수 있어요. 구성이 가능합니다. 구성한다면 만들어갈 수 있어요. 그러면 이 완비성 공리도 증명이 됩니다. 그러니까 실수집합에 대해서 이 상한 공리, 완비성 공리가 증명이 되는 정리라는 거예요. 참인 명제. 지금은 우리가 공리로 가져가는 것이지만 그 또한 증명 가능합니다. 실수집합에는 증명이 되고요. 유리집합에는 증명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상한 공리를 좀 온전한 실수의 완비성이라고 이제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. 나중에 그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칠판 지우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죠.